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전설적인 투자자, 흥미로운 투자자 제스 리버모어의 투자 키워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를 따라 매매해라.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거죠. 가치 투자자들은 추세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충격이 왔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지만요. 리버모어 같은 이런 추세 추종자들은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약세장일 때는 들어가서 소위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참고 기다리는 거고요. 추세가 확실한 그 강세장으로 들어섰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리버모어는 추세를 얘기할 때는 강세장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리버모어는 약세장에서도 큰 돈을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모어는 결국 큰 흐름이 지금 위쪽 방향이냐 혹은 아래쪽 방향이냐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도 보고 뭐 거시경제 환경도 보면서 투자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장세 판단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라는 거고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귀보다는 눈이 더 밝아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귀는 뭐 얘기를 들으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귀가 얇잖아요. 눈으로 하라는 건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지표나 추세를 확인하라는 거고요. 이런 그 큰 추세를 확인할 때는 차트를 좀 활용하는 게 좋죠. 차트 중에서도 일봉 하루하루 차트가 아니라 주간 단위 차트나 월간 단위 차트. 두 번째는 주도주, 1등주를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추세를 아까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추세가 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결국 잘 가는 거는 이제 1등주라는 거죠.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고, 자동차 주식을 사려고 하면 현대자동차를 사고, 철강 주식을 사려고 하면 포스코를 사고, 통신주를 사려고 하면 SK텔레콤을 사고, 주도주는 시장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더 좋다. 시장이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머금었다는 거잖아요. 신고가 따라잡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등 주식이 오르면 2등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등 주식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래서 2등 주식, 3등 주식 사는데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이제 1등 주식이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섹터에 1등 주식들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스 리버모어의 그 투자 기법 가운데 세 번째 척후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또 유용한 지표예요. 주식을 살 때 제스 리버모어는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고 우리도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욱 나가가지고 덤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정찰병을 보내잖아요. 그죠? 척후병, 정찰병을 딱 보내서 적의 동향을 살피고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 적의 방비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본진을 불러가지고 치잖아요. 주식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있으면 조금 척후병을 내보내서 조금 사보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살려고 했다면 한 30%, 20% 정도 처음에 조금 사보는 거죠. 샀는데 기업 사면서 공부도 해보고 봤더니 역시 기업 내용이 좋더라. 그리고 주가도 좀 오른다. 그러면 이제 본진을 내보냅니다. 본진을 내보내서 아까 20% 정도 샀죠? 그리고 이번에 한 40% 정도 더 사요. 한 40만 원어치 정도 사고, 그리고 또 돈을 좀 남겨놓고 있다가 더 탄력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전보다 높은 가격일지라고 하더라도 지원군이 와서 한 40% 정도를 더 매수하면서 전체 포션을 이제 취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샀는데 초반에 척후병을 보냈는데 척후병이 죽었어. 그 얘기는 샀는데 주가가 밀리고 주식 형편없다 그러면 이제 물러나는 거죠. 뒤로 물러날 줄도 알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요. 다음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으셨죠? 손절매. 손절. 그 비슷한 의미예요. 손절한다. 손을 자르는 게 손절인가요? 손해를 자르는 게 손절이거든요.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 때 과감하게 손실을
잘라내고 현금을 확보하는 걸 손절매라고 해요. 가치 투자자들은 절대 손해보고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는 거죠. 제 가격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건데요. 이런 모멘텀 투자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추세를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맞는다고 보장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내가 샀는데 빠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실을 처리하고 다시 리스타트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치 제갈량이 전투에서 나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 마속의 목을 벤 것처럼 그게 읍참마속이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더 큰 승리와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잘라내는 거죠. 손절매. 그래서 이런 모멘텀 투자자들 혹은 시장의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들에게는 손절매가 아주 철칙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했을 때 잘라내느냐인 거죠. 보통은 한 10% 정도. 내가 산 가격의 한 10%가 밀렸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혹은 견디기 어려운데 생각하고 이제 잘라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는 분들은 한 20%까지 잡습니다. 이제 자기 매매하는 분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아예 회사에서 20%가 되면 무조건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고집 피우지 않게.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을 추종하는 모멘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얘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거는 것이다.